특별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의 돈 이야기, 모두의 사연 2023년이 되고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사연 진행을 맡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마유진 대리입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을 회상해보면 참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의 따뜻함을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3월에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약 3주 만에 누적 96.4억 원 정도의 지원이 되었다고 하죠. 오늘은 지난 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로 연계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의 사연에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의 이야기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가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연계받아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체념한 채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게 됐죠. 소액생계비 대출 외에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할까 싶어 햇살론 15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았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 직원분은 최저신용 특례보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셨고 이 대출을 통해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빛이 내리는 순간 같았습니다. 신청 접수 방법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이후 부채가 많아진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라는 당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50만 원도 너무 급하고 감사했는데 그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사연자분께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상담까지 진행이 되었네요. 햇살론 15가 거절되셨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이 가능한지,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소액생계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예약하시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사연자분처럼 본인의 재무 상황에서 어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최선책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체념하신 상태로 방문을 하셨겠지만 집에 가실 때는 희망을 가지고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휴면예금과 구직 관련 상담을 연계받으신 분이시네요. 저는 예전에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둔 상황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통장이 압류되어 급하게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였고 타 은행에서 한도 제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전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통장들이 많아 지금 만든 통장도 압류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매우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니 휴면예금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반신반의했지만 조회해보니 62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고 그저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직업이 없는 저를 위해 구직 등록도 함께 안내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소액생계비 대출과 휴면예금은 당일 입금 진행된다고 하셨고 혹시 모를 압류를 대비해 그 전에 미리 찾아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소액생계비 대출 금액인 50만 원도 크고 감사했는데 예상치 못한 휴면예금과 구직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채무조정 상환에서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네, 사연자분께서 정말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휴면예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내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모르는 내 통장에 어딘가에 있는 돈을 한번 조회하고 찾아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조회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 그리고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서도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휴면예금을 포함하여 신용 부채관리 컨설팅, 자영업 컨설팅, 취업지원, 금융교육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안내 및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복지와 취업, 그리고 채무조정을 연계받으신 분이네요. 저는 작년까지 식당 주방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 10월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쾌가 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못하니 모아놓은 자금마저 다 떨어져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무릎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하여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무릎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했던 4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취득했습니다. 추후에 무릎이 괜찮아진다면 요양업종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니 센터 상담 직원분께서 현재 제가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조회해 주셨습니다. 현재 무직이고 소득이 전혀 없었지만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상담 직원분은 실직 및 질병으로 인한 긴급 복지 서비스 지원을 안내해 주셨고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 요양보호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도 연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더니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도 아시는지 여쭤봐 주시면서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도 연계해 주셨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로 소중한 생활비를 받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다른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신경 써주셔서 상담해 주신 것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정말 최고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지만 무릎이 다 나으시고 다시 일할 의지가 강하고 빛을 완지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신 사연자분이셨네요. 많은 분들께서도 의지는 강하지만 어떻게 지원받아야 할지, 어떤 지원을 받으셔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신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제도 혹은 채무조정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연계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모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사연 2023년 첫 번째 시간으로 봄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다양한 방면으로 연계상담 지원을 받으셨던 사연들을 나눴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말이 있죠. 무조건 체념하지 마시고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원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과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취약계층이 보다 더 나은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